이번 겨울은 각오하세요. 스웨덴 말메 병원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73세 시어머니는 3년간 겨울마다 5번이나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죠. 체온이 34도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 며느리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온돌이라는 게 있어요. You think you 남편은 can 돈 just 낭비라 walk in here 했고 and take what's 시동생은 mine? 집 망가뜨리지 마라 했습니다. I never want. 하지만 혜진은 2천만 원을 빌려 과감하게 도전했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온돌 설치 후 첫날 밤 시어머니가 맨발로 바닥에 섰을 때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며느리의 마지막 효도가 만든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입니다. 스웨덴 말메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37세 한국 여자예요. 남편 에릭과 결혼한 지 12년째인데 오늘은 우리 시어머니 잉그리드와 제게 일어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73세세요. 남편 잃고 혼자 사신 지 8년이 됐어요. 말메 북쪽 주거 지역에 있는 2층짜리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죠. 1960년대에 지어진 집이라 구조가 오래됐어요. 창문은 크지만 단열이 잘 안 되고 난방은 벽에 달린 라디에이터가 전부예요. 스웨덴 겨울은 정말 혹독합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거의 5달 동안 영하로 떨어지고 오후 3시만 되면 벌써 깜깜해져요. 해가 짧으니까 집안이 더 춥게 느껴지죠. 시어머니는 매년 겨울이 두려우세요. 라디에이터를 아무리 틀어도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거든요. 두꺼운 양말 3겹을 신고 그 위에 털 실내화까지 신으셔야 해요. 그래도 발이 시려서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질 못해요. 문제는 3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2021년 1월 시어머니가 새벽에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웃 할머니가 아침에 신문 가지러 나왔다가 시어머니 집불이 꺼진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겨 문을 두드렸대요. 대답이 없어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침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죠. 저와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의사 라르손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체온증입니다. 체온이 34.2도까지 떨어졌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흘간 입원하셨어요. 회복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너무 추워서 어지러웠어. 바닥이 얼음장 같더라고. 퇴원하실 때 의사 선생님이 경고하셨어요. 집 온도를 최소 18도 이상 유지하세요. 노인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해 겨울을 겨우 넘기고 2022년이 왔어요. 하지만 그해 1월에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엔 체온이 33.8도까지 떨어졌어요. 2월에 또 한 번, 12월에 또 한 번. 2023년 1월에 5번째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시어머니 병실 옆에서 밤을 새웠어요. 간호조무사라 환자들 많이 봤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5번째 입원 후 라르손 의사가 저와 남편을 따로 불렀어요. 진료실 문을 닫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머님 심장도 약해지셨고 반복되는 저체온증이 장기에 무리를 주고 있어요. 남편 에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고요.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요양원도 난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자기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장례 준비를 미리 해둬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73세예요.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도 75세신데 여전히 건강하시거든요. 스웨덴 집들이 너무 춥다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 떨리는 목소리,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문득 한국집 생각이 났어요. 친정 부모님 댁의 따뜻한 바닥,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던 기억들이요. 그래, 온돌이 있잖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어로 온돌 스웨덴 설치를 검색했죠. 생각보다 자료가 많이 나왔어요. 유럽에 사는 한국인들이 온돌을 설치한 후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독일 뮌헨에 사는 교민 한 분은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시어머니에게 온돌을 설치해드렸더니 3개월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썼어요. 프랑스 파리의 어떤 분은 전기료는 조금 올랐지만 병원비가 훨씬 줄었다고 했고요. 저는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온돌이면 시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요.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스웨덴 업체에 견적을 문의해보니 침실 하나만 해도 7만 크로나, 거의 1,000만 원이 나왔죠. 저와 남편의 1년 저축액을 다 써도 모자랐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 댁에 저녁을 가져다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라디에이터 옆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늘 그 자리예요.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거든요. 혜진아,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발 좀 봐도 될까요? 저는 시어머니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겼어요. 발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였죠.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이런 증상을 많이 봤어요. 계속 방치하면 동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 원래 겨울이면 이래. 봄 되면 나아져.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제 눈에는 그게 체념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 집에 온돌 설치하면 어떨까? 남편 에릭이 고개를 들었어요. 온돌? 그게 뭔데? 한국식 바닥 난방이야. 바닥 자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지. 어머니 발 상태 봤어? 혈액순환이 안 돼서 파래지셨어. 온돌 깔면 체온 유지하실 수 있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7만 크로나. 미쳤어? 그 돈이면 전기 히터 20개도 살 수 있어. 혜진, 우리 지금 아이 대학 학자금도 모아야 하잖아. 하지만 여보, 어머니 목숨이 달린 문제야. 라르손 의사가 뭐라고 했어? 이번 겨울 못 넘길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양원을 알아봐야지. 집을 고치는 게 답이 아니야. 남편과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 딸 엠마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엠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도 할머니 걱정돼요. 지난주에 할머니 댁 갔을 때 너무 추웠어요. 할머니가 계속 떨고 계셨어요. 그 말에 남편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시어머니 상황을 다 말씀드렸죠. 5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간 것, 의사가 경고한 것, 온돌 설치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것까지요. 엄마가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내 시어머니 살려야지. 그분 아직 젊으시잖아. 돈은 엄마가 보태줄게. 우리 적금 깨면 2천만 원 정도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는데 친정에서 도와줘야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고마워서, 그리고 미안해서요. 다음 날, 저는 말매 한인회에 전화했어요. 혹시 온돌 설치할 수 있는 한국 기술자를 아는지 물어봤죠. 아, 최진수 씨 있어요. 작년에 교민 집에 온돌 설치해 주신 적 있어요. 저는 최진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침실 하나만 하시면 제가 직접 자재 주문해서 해드릴게요. 인건비랑 자재비 합쳐서 15만 크로나면 돼요. 15만 크로나. 약 1,800만 원. 친정에서 2천만 원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최 씨, 부탁드려요. 우리 시어머니 살려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 어머니도 한국에서 온돌 덕분에 관절염 나으셨어요. 꼭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남편을 설득해야 했죠. 남편을 설득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여보, 친정에서 돈 보내주신대. 우리 돈 안 써도 돼. 그게 문제가 아니야, 혜진. 공사하는 동안 어머니는 어디서 지내시게? 겨울인데 집을 뜯어? 남편 말이 맞았어요. 침실 바닥을 뜯고 온돌을 까는데 최소 사흘은 걸린다고 했거든요. 우리 집에서 모시면 되잖아. 어머니가 우리 집 오시는 걸 싫어하시잖아. 자기 집이 편하시다고.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는 거였죠.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남편과 딸 엠마도 함께요. 저는 노트북을 가져가서 유럽 교민들이 올린 온돌 후기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분도 스웨덴에 사시는데 온돌 설치하고 나서 겨울이 너무 편하다고 하세요. 영상 속에서 70대 할머니가 맨발로 바닥을 걸으며 웃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화면을 유심히 보셨죠. 정말 바닥이 따뜻한 거야? 네, 어머니. 한국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고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죠.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비용이 많이 들겠구나. 친정에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혜진아, 미안해. 내 때문에 너희가 고생이구나.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울컥했죠. 어머니, 이번 겨울도 병원 가시면 안 돼요. 제발 온돌 설치하게 해주세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남편 에릭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어. 하자. 대신 엄마 공사하는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딸 엠마가 할머니를 꼭 안았고요. 그날 저녁 저는 최진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최 씨, 시작해요. 언제 가능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게요. 자재는 제가 다 준비해서 갈게요. 사흘이면 끝날 겁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 우리는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시어머니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오셨죠. 사흘만 참으세요, 어머니. 금방 끝날 거예요. 월요일 아침 7시, 최진수 씨와 그의 동료 박민수 씨가 트럭을 몰고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저도 출근 전에 잠깐 들렀죠. 안녕하세요. 혜진 씨 맞죠?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최진수 씨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분이었어요. 눈빛이 믿음직스러웠죠. 트럭에서 자재들을 내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열재, 온수 파이프, 온도 조절기까지. 이 모든 게 시어머니를 살릴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출근하셔야죠. 저희가 알아서 잘할게요. 오늘 저녁에 와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제대로 되고 있을까? 혹시 문제는 없을까? 오후 6시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어요. 집 안에 들어서니 침실 바닥이 완전히 뜯겨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 바닥 밑으로 시멘트 바닥이 드러났죠. 어때요, 최 씨? 바닥 상태가 생각보다 좋아요. 내일 단열재 깔고 파이프 설치하면 돼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우리 집 거실에서 물으셨어요. 혜진아, 정말 괜찮을까? 집이 망가지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히려 더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했어요.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일까? 화요일 아침 다시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최진수 씨가 바닥에 은색 단열재를 깔고 계셨어요. 이게 열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효율을 높이는 거죠. 단열재 위에 온수 파이프를 빙빙 돌려가며 깔기 시작했어요. 까만 파이프가 마치 뱀처럼 바닥을 채워갔죠. 이 파이프로 따뜻한 물이 돌면서 바닥을 데우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원리를 썼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한국 기술이 대단한 거죠. 유럽 사람들은 공기를 데우는데 우리는 바닥을 데워요. 훨씬 효율적이에요. 오후에는 보일러 연결 작업이 시작됐어요. 기존 보일러에 온도룡 배관을 따로 연결하는 작업이었죠. 보일러 용량이 충분해서 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교체해야 했을 텐데. 최진수 씨 말에 안도했어요. 추가 비용이 안 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녁에 남편과 함께 갔을 때는 파이프 위에 시멘트를 부어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 중이었어요. 내일 시멘트 마르면 마지막으로 마루판 깔고 끝입니다. 모레 저녁이면 어머니 돌아오실 수 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혜진아, 정말 따뜻해질까? 네, 어머니. 제가 한국에서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겨울에도 맨발로 다녔고요. 수요일 오후 드디어 마루판 시공이 끝났어요. 새 나무 마루가 침실 바닥을 덮었죠. 온도 조절기도 벽에 달렸고요. 이제 테스트해 볼게요. 최진수 씨가 온도 조절기를 돌렸어요. 보일러에서 웅웅 소리가 났어요.
30분 정도 있으면 따뜻해질 거예요. 우리는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20분쯤 지나자 최 씨가 바닥에 손을 댔어요. 오, 따뜻해지고 있어요. 만져보세요. 저도 바닥에 손을 댔어요. 정말이었어요. 미세하게 온기가 느껴졌어요. 성공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최진수 씨와 박민수 씨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죠. 혜진 씨, 축하드려요. 이제 어머니 편하게 지내실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내일 집에 가세요. 모든 게 준비됐어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니? 혜진아, 고마워. 목요일 오후, 드디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침실로 안내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맨발로 바닥을 밟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세상에, 정말 따뜻해.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계셨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천천히 방 안을 걸으셨어요. 구석구석 맨발로 밟아보시면서요.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앉으셨어요. 혜진아, 이리 와봐. 저도 옆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73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컥했죠. 어머니, 이제 춥지 않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누우셨어요. 천장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죠. 한국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산다는 거지. 네, 어머니. 겨울에도 바닥에 앉아서 밥 먹고 바닥에서 자고 그렇게 살아요. 부럽구나. 정말 부러워.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 후에도 침실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걱정돼서 들어가 봤더니 바닥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의자 갖다 드릴까요? 아니야. 바닥이 너무 좋아. 무릎도 따뜻하고. 평소에는 관절염 때문에 오래 앉아 계시지 못했는데 그날은 1시간 넘게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밤 10시쯤 시어머니가 침실에서 나오셨어요. 혜진아, 양말을 어디 뒀지? 찾을 수가 없네. 어머니, 양말 안 신으셔도 돼요. 바닥 따뜻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평생 겨울에 양말 3겹 신고 사셨는데 처음으로 맨발로 다니는 거였죠.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출근 전에 시어머니 댁에 들렀어요. 시어머니가 화난 얼굴로 문을 여셨어요. 혜진아, 나 어젯밤에 정말 잘 잤어. 20년 만에 제일 편하게 잤어. 정말요? 춥지 않으셨어요? 춥기는. 이불도 하나만 덮었어. 너무 따뜻해서 두꺼운 이불은 필요 없더라.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니고 계셨어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시고 거실에서 신문을 보시고요. 어머니, 발 안 시리세요? 전혀. 오히려 발바닥이 따끈따끈해. 혜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내 생명을 구했어.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 이웃할머니 카린이 방문하셨어요. 같은 동네 사는 75세 할머니셨죠. 잉그리드, 공사 끝났다며? 집 좀 보자.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침실로 안내하셨어요. 카린, 신발 벗어봐. 정말 신기해. 카린 할머니가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일이야? 바닥이 따뜻해. 한국식 난방이래. 내 며느리가 설치해줬어. 카린 할머니는 바닥에 손을 대보고 앉아보고 한참을 만져봤어요. 잉그리드, 이거 정말 대단한데? 우리 집에도 이거 할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시작일 거라고요. 그 주말 시어머니 집은 동네 할머니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어요. 카린 할머니가 이웃들에게 소문을 낸 거였죠. 토요일 오후에만 4분이 오셨어요. 잉그리드, 정말 바닥이 따뜻하다며? 할머니들은 신발을 벗자마자 감탄했어요. 어떤 분은 바닥에 누워보기까지 하셨죠.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이야. 내 무릎이 따뜻해. 통증이 덜한 것 같아. 할머니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혜진, 우리 집도 이거 할 수 있어? 비용이 많이 들어. 저는 최진수 씨 연락처를 적어서 나눠드렸어요. 그날 저녁에만 7분이 가져가셨죠. 월요일 아침
최진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진 씨, 주말 동안 문의 전화가 10통도 넘게 왔어요. 이번 주부터 새집 공사 시작해요. 그 주 수요일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 정기 검진에 갔어요. 라르손 의사가 진찰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요. 혈압이 정상이에요. 지난 3년간 겨울마다 높았는데 체온도 36.7도. 완벽해요. 어머니,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네, 선생님. 제 며느리가 한국식 난방을 설치해줬어요. 온돌이라고 해요. 바닥 난방이요? 그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3년간 겨울마다 응급실 오시던 분이 이렇게 건강해지시다니. 2주 후 지역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왔어요. 잉그리드 할머니, 온돌 설치 후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겨울이 두렵지 않아요. 밤에 잘 자고 관절도 편하고 맨발로 다니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며느리분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혜진은 내 천사예요. 한국에서 온 우리 가족의 축복이죠.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최진수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혜진 씨, 난리 났어요. 오늘만 20통 넘게 전화 왔어요. 이제 3개월치 일감이 확보됐어요. 기사가 나가고 한 달 후 라르손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진 씨, 병원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은 완전히 건강하세요.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요. 다음 날 병원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이 올겨울을 못 넘기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본 환자 중 가장 건강하세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부탁이 있어요. 제 집에도 온돌을 설치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82세신데 무릎 관절염이 심하거든요. 저는 최진수 씨 연락처를 드렸어요. 일주일 후 라르손 의사 댁에도 온돌이 설치됐죠. 제 어머니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맨발로 집을 다니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식이 병원 내에 퍼졌어요.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3월 초 말매 지역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독거노인 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온돌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와 최진수 씨는 보건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작년 겨울에 말매에서만 저체온증으로 12명의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어요. 온돌이 효과가 있다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월 중순 시어머니 집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요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웃 카린이 가르쳐줬어. 관절이 편해지니까 몸을 움직이고 싶더라고. 3년 전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던 분이 이제는 요가를 하고 계셨어요. 5월 초 스웨덴 공영방송 SVT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왔어요. 시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73년을 차가운 바닥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한국 며느리 덕분에 인생의 봄을 맞았습니다. 온돌은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최진수 씨는 직원 5명을 고용해서 회사를 차렸어요. 6월 말매시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독거노인 주택 50가구에 온돌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9월 말 라르손 의사가 저를 다시 불렀어요. 혜진 씨, 지난 3년간 기록과 비교해보세요. 어머님 혈압, 체온, 관절 염증 수치 모두 정상이에요. 의학적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의사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가 논문을 쓰려고 해요. 온돌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요. 환자들 동의를 받아 데이터를 모으면 스웨덴 보건 정책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건강하셨어요.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시어머니 댁에 모였어요. 시어머니가 맨발로 주방을 오가며 요리를 하셨어요. 3년 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가 와인 잔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혜진, 너는 날 살렸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 거야. 이제 나는 겨울이 두렵지 않아.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행복해. 고마워.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도 눈물이 났고요. 2024년 2월 라르손 의사의 논문이 스웨덴 의학저널에 실렸어요. 온돌을 설치한 노인 환자 50명을 6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였죠. 저체온증 발생률 92% 감소, 관절염 통증 58% 감소, 겨울철 병원 방문 67% 감소. 논문은 이렇게 끝났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기술 온돌은 북유럽 노인들의 겨울철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3월 스웨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어요. 내년부터 전국 독거노인 주택 500가구에 온돌 설치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와 함께 울었어요. 4월 어느 날 한국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혜진 씨, 한국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시어머니를 살리고 싶었던 마음 하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 말매에서는 200가구가 넘는 집에 온돌이 설치됐어요. 최진수 씨 회사는 스웨덴 전역에 지사를 두고 있고요. 가장 행복한 건 시어머니예요. 지난주에도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온돌방에서 맨발로 바닥에 앉아 퀼트를 만드셨어요. 혜진아, 나 이제 9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따뜻한 마음이 스웨덴의 차가운 겨울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지금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